선조시록 89권 선조 30년 6월 2일 신유 두 번째 기사 1597년 명만력 25년 예조가 아뢰기를 경영관이 동궁이 입학하면 진화하고 반사하는 등의 전례가 있었다고 아뢰에 따라 널리 물은 후에 대신들과 의논하여 회개하라는 일로 윤하하셨습니다. 오래된 일이어서 보고 아는 자가 많지 않았는데 단지 지중추 이기와 중추부 경력 허진이 자세히 안다고 하였습니다. 이기에게 물어보니 그때 일은 세월이 오래되어 분명히 기억할 수가 없으나 경신년 가을에 과연 사문이 있긴 하였는데 순의 세자의 관례, 입학, 가례를 일시에 함께 거행하였기 때문에 그 사문이 무슨 명목으로 반사되었는지는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또 상격에 대한 일을 물었더니 고 맹령이 그때 보덕에서 당상으로 올라 바로 강원 감사가 되었는데 무슨 일 때문에 당상으로 올랐는지는 역시 모르겠다 하였습니다. 경신년에 백관을 가자 하는 것에 대한 문서가 허진의 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물었더니 선세히 가자는 과연 있으나 그때의 별가에 대한 사항은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대신에게 의논했더니 영의정 유성룡과 좌의정 김응남의 의논은 올해 이에 왕세자의 책봉과 가례에 대해서는 모두 지나는 글이 있지만 입학에는 없는데 이는 별시 책봉과 가례가 입학보다 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은수에 대한 일은 모두 상의 명에서 나온 것이니 전례가 있고 없고는 물을 필요가 없다 하였습니다. hen 판중추부사 최흥원의 의논은 세자의 입학은 세상에 드문 성대한 예이니 은수가 반드시 넉넉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때의 문적이 상실되어 남은 것이 없고 선왕조의 구시들이 역시 분명히 기억하지 못하니 경솔히 시행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응당 시행해야 할 일을 문적이 없다 하여 일체 정지하고 폐한다면 또한 온당치 않다. 그간에 행할 만한 절목을 특별히 예단하시어 별도로 시행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행 판중추부사 윤두스의 의논은 왕세자의 입학은 본디 성대한 일이나 다만 올해 이에 왕세자 책봉과 가례에 대해서는 다 지나는 글이 있으나 유독 입학에만 없으니 궐문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 다만 이는 일국의 성대한 예이니 운수를 두어 신민들과 함께 하여야 할 듯하다. 다시 널리 상고하고 참작하여 미진한 뜻이 없게 하는 것이 어떤가 하였습니다. 영돈영 이 사내는 병 때문에 의논하지 못하였으며 본조의 뜻은 이미 계달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전례를 자세히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지난 일이니 지금 추급해서 거행하기는 어렵다 하였다. 선조시록 89권 선조 30년 6월 2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비병사가 황해 평안 양도 어사의 일로 계사하자. 이는 비변사와 관계가 없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하지 말게 하고 이조로 하여금 하게 하라고 정교하셨습니다. 전부터 어사의 행차는 순무, 순안, 재상 등의 어사에게만 사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임, 대간이 명을 받들고 가므로 사체도 별로 내외의 다름이 없고 비록 추고 구문할 일이 있어도 분 대간의 채무가 자연있게 되는 형편으로 대간이라는 점은 모두 마찬가지이니 별도로 사목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전후로 금조를 변통하고 증감하는 일은 해조에서 감히 할 일이 아닙니다. 당초 대간이 아랜 대로 묘당으로 하여금 작정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명호는 규검어사라는 칭호로 내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그 본직이 있으니 명호는 필요 없을 듯하다 하였다. 선조시록 89권 선조 30년 6월 3일 임술 첫 번째 기사
지평 남이 신이 아뢰기를 신은 일찍이 본직에 있으면서 성공, 감력, 유몽사의 추구, 공사를 잘 살피지 못해 가벼운 쪽으로 조율하여 간관의 현저한 배척을 받았으니 다시 법부에 들어가 타사를 규획할 수가 없는 데다 마침 병을 앓고 있어 은명에 늦게 사은했으니 잘못이 더욱 큽니다. 파책을 명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3일 임술 두번째 기사 지평 이함이 와서 아뢰기를 지평 남이 신의 일찍이 본직에 있으면서 성공, 감력, 유몽사의 추구, 공사를 잘 살피지 못했던 점을 들어 이념하고 물러갔습니다. 사안이 애매하여 정률이 없는 경우 평소에 의의할 때 반드시 무건적으로 조율하여 결단하는 것은 또한 그 내려오는 경례에 따라 그렇게 해온 습관에 불과합니다. 사변 이후에는 문적이 산실되어 빈거할 곳이 없는데 아무리 사안이 애매하더라도 전지를 받드는 자는 죄명의 경중을 참작하여 혹 공제에 해당되는 장 80의 유를 적용하거나 사죄에 해당되는 태 50의 유를 적용하는 것이 또한 이미 규례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유몽사를 추가하여 조율할 때에도 근래의 예를 따라 위령에 해당되는 태 50의 유를 적용하였으니 이런 시로 남이신 등이 자기들끼리 처음으로 만들어 쓰기 시작한 일이 아니었으며 또 그 일이 이미 지난 일이므로 별로 피염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에 걸려 늦게야 사은한 점에 대해서는 질병은 사람으로서 면하기 어려운 것이니 이런 이유로 언간을 가벼이 퇴직시킬 수는 없습니다. 출사할 것을 명하소서. 전라감사 박홍로는 본래 업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부임한 지 오래인데도 성적이 전혀 들리지 않고 있으며 한도의 인심 역시 대부분 불만을 품고 있는데 임기가 만료된 후에 억지로 임임케 하니 물정이 모두 온당치 못하게 여깁니다. 제차를 명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출사하게 하는 일은 아랜대로 하라. 전라감사의 일은 서서히 결정하겠다 하고 인하여 정원에 전교하기를 전라감사는 퇴직시켜야 되겠는가? 퇴직시킨다면 누구로 임명할 것인지 비변사에 물으라 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3일 임술 세번째 기사 지평 남이신이 유몽사의 추구 공사를 공평하게 안율하지 못한 것으로 피혐하기를 제기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3일 임술 네번째 기사 채찰사가 비밀히 서장을 올렸다. 대개 청정의 굴량선이 바람을 만났다는 내용이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3일 임술 다섯번째 기사 장희춘이 적과 문답한 별록은 이러하다. 이달 15일 서생포 외영에 도착하니 외장 희팔이 그의 집으로 영입하였습니다. 좌정한 후 희팔이 묻기를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을 보살하고 산에 들어가 나무하는 자를 생포한 것도 많으니 약속을 어긴 것이 심하다. 군사를 내어 경주, 울산 주민들을 참살하고 싶지만 우선 송운이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하기에 답하기를 지난날 통한 글에 이 일을 언급하였기 때문에 다시 통유에 금하였다 하였습니다. 외장이 쏜 화살을 집어들고 가리키며 말하기를 이래도 조선 사람이 한 것이 아닌가? 경주와 울산 주민 가운데 침살한 자가 숨김없이 다 말했다. 일본 사람 하나를 죽이면 조선 사람 100명을 죽일 수도 있다 하기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참이나 서로 hir난하였습니다. 외가 또 쓰기를 3월 21일에 송운이 돌아갔고 2일에는 즉시 일본에 사자를 보내 태합에게 보고했다. 이달 8일에 사자가 이미 돌아왔는데 송운은 왜 지금까지 오지 않는가?
태합은 국왕의 뜻을 알고자 하니 국왕의 말을 듣고자 한다 하기에 답하기를 송은이 전일 출발할 때 말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고 여러 날 동안 병석에 누워 있어 경성에 올라오기 어려웠기 때문에 약속 날짜를 어긴 듯하다. 그러나 이 일을 논한다면 위로는 국왕이 계시고 아래에는 백관이 있으니 일의 성사 여부와 빠르고 늦는 것을 어찌 송은이 자기 마음대로 하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을 반드시 중국의 분부를 기다려서 한다 하였습니다. 얼마 후 외성 청한이 와서 뵈면서 글로 써 보이기를 전일 송은과 귀간이 말하기를 조선의 화평은 비록 중국의 명이 아니더라도 국왕께서 청정의 말을 들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더니 지금 그대는 국왕이 중국의 명을 기다리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이 말은 오주된 것인가? 송은은 어떻게 심야를 보는가 하기에 답을 써보이기를 대상관이 보고자 한다는 뜻을 가지고 조정에 가서 명령을 듣고 돌아와 본다 하였습니다. 그가 쓰기를 송은은 언제 이곳에 오는가 하기에 답을 써보이기를 여기서 심노야에게 글을 보내면 다시 말을 해 분부를 받고 올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또 쓰기를 송은이 이 영에 오는 일을 심노야가 말리는가 행장이 말리는가 숨기지 말고 말해달라 하기에 답을 써보이기를 심야와 행장이 오지 말리겠는가 심야 역시 보고자 한다 하였습니다. 쓰기를 청정이 글을 보내면 심야 역시 이곳에 올 수 있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오고 안 오는 것은 내가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를 통하여 그의 의견을 타진할 수는 있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서서 묻기를 귀관은 국왕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왔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미세한 곡절을 어찌 다 알겠는가 하였습니다. 쓰기를 대략은 아는가 하기에 답을 써보이기를 심야가 이미 책사의 명을 받고 두 나라 사이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 일을 꾀하는 것이다 하였습니다. 쓰기를 지금도 심야와 행장이 화평하는 일을 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런가 하기에 답을 써보이기를 그것은 내가 모른다 하였습니다. 쓰기를 귀관은 국왕의 속마음도 모르고 또 심야와 행장이 화평하는 일도 모르면서 무엇 때문에 왔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나는 이쪽과 저쪽의 말을 서로 통하는 것뿐이다 하였습니다. 쓰기를 그렇겠다. 두 나라의 화평을 조정할 수는 없는가 하기에 답을 써보이기를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친목을 닦아 이웃과의 여부는 의호를 거르친 적이 없다. 지금의 화평 역시 조정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일본에 달려있지 조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하였습니다. 쓰기를 중국의 책사는 일본의 어떤 사람과 두 나라의 일을 계획할 것인가 하기에 답하기를 순리대로 하고 의에 합치되도록 하는 자와 도모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들이 쓰기를 임해군의 회선은 어째서 오지 않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중국의 장관과 상견하는 일로 평양에 가 머물고 있어 아직 회가하지 않았는데 이 진에서 업무하는 것으로 혐의할까봐 송은의 글 가운데 이 이유를 다 개진했다 하였습니다. 공도 심야를 보았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나는 서울에서 곧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지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쓰기를 공은 조선의 모든 일을 중국의 처분에 따라 행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전날 청정이 송은에게 고한 일도 중국에 주문하기 위해 대명의 사신을 보냈는가 하기에 답하기를 상경하자마자 바로 내려와서 주문했는지 여부를 나는 알지 못한다 하였습니다. 17일에 희팔이 청정의 뜻으로 왕냐는 노구를 위로하면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였으나 이미 왕명을 받지 못하였고 또 임해군의 회의서도 갖고 있지 않았으니 이는 반드시 지연시키려는 속임수이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글을 써서 봉부하기를 하나는 심야에게 드리고 하나는 송은의 처소에 전송하라. 삼가 노고를 끼치거리지 말고 곧장 남원으로 가서 심야에게 경주로 오기를 청하면 성사될 수 있을 것이다.
심야가 함께 오지는 못하겠지만 만약 오는 것을 허락한다면 송은을 데리고 함께 오라 하였습니다. 출발할 때 희팔이 총검을 가진 군사 수십 명을 거느리고 심리 남지까지 호송하였는데 마상에서 제3 말하기를 심야가 동쪽으로 경주에 오면서 송은을 데리고 들어오기를 청하는 일을 10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선조 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4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정은 조집이 와서 아뢰었다. 지평 남 이씨는 법을 집행하는 관원으로 안유를 공평하게 하지 못하였고 집이 한중겸 장령 나급 송준 지평 이함은 온당하게 처치를 못했다는 것으로 이임하고 물러갔습니다. 난리 이후로 증가할 만한 문적이 없고 내려오는 경례 역시 획일적인 규정이 없으니 일에 따라 바로 잡아서 교경하는 뜻을 붙여 나갈 수밖에는 도리가 없습니다. 유몽사의 조율 공사는 이미 완결되었는데 어찌 이 한 가지 일 때문에 지나가 버린 일을 취급해서 허물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의 대관들마다 이 일을 가지고 이념한다면 괜히 시끄럽게 만들 소지가 되지나 않겠습니까? 출사하게 할 것을 청한 데선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모두 비염할 것이 없으니 지평 남 이신과 집이 한중겸 이하에게 모두 출사를 명하소서. 선조 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4일 개헌 두 번째 기사 지평 이함이 와서 전에 아랜 전라 감사 박홍로를 채차하는 일을 아뢰니 답하였다. 대신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우니 우선 ing임시키라. 선조 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5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지평 남 이신이 아뢰기를 사변초에 곡식을 마련하는 것이 급하여 공명고신을 하찮은 사람에게까지 준 경우가 많았는데 그 들고 난 숫자를 분명히 구처하지 않아 허위로 조작한 폐단이 많습니다. 신이 일찍이 이 점을 염려하던 중에 지난 을미년 봄에는 마침 황희도 순환 겸 조도 어사로 차임되었는데 6개월 동안에 신이 모집한 곡식을 낱낱이 기록하여 장계하였고 그 나머지 고신은 숫자를 헤아려서 신호사 이형욱에게 직접 주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조의 공사를 보건대 각도의 감사와 어사가 준 고신과 모집하여 얻은 곡식이 얼마인지를 그때마다 장계하지 않아 해조로 하여금 사고할 증빙이 없게 하여 매우 미편하다 하였습니다. 신 역시 지척한 가운데 들어있으니 뻔뻔스럽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척하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다.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선조 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5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정은 조집이 와서 아뢰기를 강릉 재량의 번을 교대로 수직하게 하는 일은 작년 여름에 이미 공사가 있었는데 심상하게 보고는 전혀 수직하지 않고 있으며 해조 역시 검칙하려는 뜻이 없으니 매우 한심합니다. 당상과 생낭청을 추구하고 지금부터는 각별히 검칙하도록 신명해 수직을 빠뜨리는 폐단이 없도록 하소서. 오천군 이괭은 사옹은 제조로서 각사에서 공상하는 것을 봉상할 때 오직 뇌물의 다소만 보고 진퇴시키므로 비루하기 짝이 없어 사람들마다 침을 뱉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경상도는 적과 대치하고 있는데 우후는 아장으로서 군사를 거느리고 치돌해야 할 책임이 있으니 잘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좌병 우후 이경호는 백수건달 출신으로 국마에 익숙하지 못하니 체계하시고 전쟁을 겪고 용기와 지략 있는 사람을 각별히 택하여 차임하소서. 난을 겪은 이후로 과거에 나아가는 길이 엉망이 되어 무과의 경우 서울 공사천으로서 허통되기를 기다리지 않고 외람되게 끼어든 자들을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데 대방이 한번 무너져 바로잡기가 어려우니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지금 이후로는 문무과에 응시하는 사람에 대해 경중은 오부에서 하고 외방은 사는 고을과 그 동네의 유사와 유향소에서 하되 내외로 허물이 없고 분명한 허통한 자인지를 분별하여 소명으로 성책하고 한성구와 각도 관찰사에게 보고하여 인문관에게 보내 기록된 이름을 빈곡게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 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일체 응시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만약 함부로 이를 어기는 자가 있으면 낱낱이 적발하여 무겁게 취재해야 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5천군의 일은 어찌 이 지경까지야 이르렀겠는가? 파직시킬 수 없다. 이 경호는 만약 그렇다면 도제차사와 도원수가 처리해야 마땅할 듯하나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5일 갑자 세 번째 기사. 지평 이하미와서 아래기를 전라감사 박홍로를 채차하는 일은 전에 아래였습니다. 지평 남이신이 자기 자신도 호조의 공사에서 지적한 대상 인물 중에 포함된다면서 이념하고 물러갔습니다. 신들이 해조에 소장되어 있는 남이신이 어사가 되었을 때 개하한 서장을 가져다 보았더니 그가 준 고시는과 모은 곡식의 수를 분명히 기록했고 남은 고시 몇 통을 교대한 어사에게 면전에서 줬다는 뜻을 그 가운데 아울러 언급했습니다. 그가 처리한 것을 보니 꽤나 자세하여 별로 피염할 만한 것이 없으니 줄사를 명하셔서 군기시 참하관은 훈련원 관원 중에서 2차하여 차례로 거간시키는 것이 구례였습니다. 그런데 난리를 겪은 후부터 무고를 관장하는 일이 긴중하여 구례를 따라 구차히 중언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대신의 계사대로 별도로 참하의 무신 중에서 각별히 선택하여 보충했는데 그 의도야 안 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규례를 처음 세울 때 절목이 미진했던 관계로 제비할 때 제조가 본시 장관의 천낭에만 의거하여 그중 한 사람을 해조로 보내서 단낭으로 합의케 하였습니다. 그리고 승천시키는 규례를 여전히 사관의 예대로 하기 때문에 1년 안에 거의 다 거관하게 되는데 정체로 보아서는 근거할 때가 있겠지만 그 뒤 배단이 점차 본래의 뜻과 어긋나 외람되고 용잡하다는 비난이 꽤 있게 되어 여론이 미편하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 지금 이후로는 이조로 하여금 본시의 제조와 함께 10분 가려 뽑아 산망을 갖추어 낙점을 받게 하고 거간하는 규례도 아울러 회의조로 하여금 참작하여 정하게 함으로써 항식이 되게 하소서. 군기시 참봉 강이청은 사람됨이 패망하고 무고를 맡기는 중요한 자리에 맞지 않으니 파직을 명하소서. 본시를 감장하는 일은 하루도 비울 수가 없는데 참하의 관원이 반년 동안이나 결원인데도 아직껏 보충하지 않고 있으니 차지 제조를 아울러 추구하소서. 양계 외의 각도 감사는 가족을 데리고 자주 산성에 들어가 지켜 온 도의 인심을 안정시키라고 당초 성상께서 이르신 일은 참으로 범연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그대로 봉행한다는 말을 듣지 못했고 모두 돈에다 두어 한간 여러 배 배단만 끼치고 있으며 사체로 보아도 구차함이 많으니 옛 규례대로 가족을 데리고 가는 법을 없애소서. 해운 검찰사 이유근은 이미 채찰 부사가 되어 조치하고 호령할 때 의당 도제찰사의 지휘를 받게 되었으므로 사체가 무겁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니 별도로 아문을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개하한 사목 가운데 종사관 이원을 차출하는 공사는 거행하지 말게 하여 일본의 폐단이라도 제거하소서. 서부주부 김씨는 인물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백집사의 반열에 합당하지 않으니 채차를 명하소서. 작년 봄에 해조가 정교하신 데 따라
각도에서 난리 이후에 각 항목으로 받아들인 곡식의 회계 출납에 대한 상주를 하나하나 책으로 만들어 계문함으로써 사고의 증빙 자료로 삼게 하라는 일을 즉시 행문하여 알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호주의 공사를 보건대 강원도, 함경도 이외의 다른 각도는 지금까지 한마디도 해부하지 않고 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그 두 도를 제외한 제도의 전후 감사들을 모두 추구하여 그 태만함을 경고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6일 어리축 첫 번째 기사. 정읍 조우즙이 대사관 윤단무, 사관 윤경립, 헌납 최천근 그들이 와서 전에 아랜 5천군 이괭을 파직하는 일을 아뢰니 추고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6일 얼축 두 번째 기사. 지평 남이신이 집이 한준겸 장령 나급 성준이 와서 아뢰기를 왕사가 멀리 와서 운예의 기대에 부응했으니 입경하던 날 호장으로 맞이하는 것은 매우 성대한 일이었습니다. 지난번 양총병의 대군이 들어올 때에 위로는 많은 관원에서부터 아래로는 방민들까지 모두 술병을 준비해 가지고 멀리 교회까지 나갔는데 접대 도감이 미리 조치하지 않고 일에 임박했어야 두서없이 창왕하여 갈팡질팡했기 때문에 하인들이 좋아라 하고 모조리 훔쳐 마셔버려 중국 장졸들로 하여금 호귀하는 뜻을 알지 못하게 했으니 여론이 모두 붕괴하고 있습니다. 접대 도감이 차지당상을 추구하고 낭청은 파직하며 지금 이후로 모든 영접하는 일을 별도로 엄히 신직하여 이런 배단이 없게 하소서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6일 얼축 세 번째 기사. 이덕형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구사맹을 쥐중추부사로 이축을 공조 판사로 김찬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강신을 우부빈객으로 오옥명을 사직으로 김우옹을 성균관 대사성으로 정구를 성천부사로 송순을 전라도 관찰사로 이수광을 오위장으로 박홍로를 첨지중추부사로 권춘란을 시강원 보덕으로 윤돈을 시강원 겸 보덕으로 이함을 승문은 판교로 오백령을 사헌부 지평으로 민열도를 군기시 부정으로 황민중을 북청 판관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7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아침에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7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정은 조우즙이 와서 아뢰기를 5천군 위갱을 파직하는 일은 전에 아뢰었습니다. 정은 신설이 지금 황해도 수완 땅에 있으니 속기에 올라오도록 하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제조를 채차하고 하여하는 것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89권 선조 30년 6월 8일 정묘 첫 번째 기사.